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목근의 혼술 4월 19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제가 조간 딱 볼 시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했던 말, 지인에게 했던 말을 전해드렸죠. 나를 파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하소연을 했다.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파리, 본인은 아직 정치권에 진입도 하지 않았는데 도처에서 윤석열 파리가 일어나고, 특히 서점가에 윤석열 관련 책들이 깔리면서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처구니 없어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내 동의 없이 자꾸 책이 나와서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했다고 하고, 마치 본인이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뭐 책을 내는 것을 독려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아니다. 뭐 윤석열의 진심, 이런 책도 있고, 또 그 구수한 윤석열 뭐 이런 책들도 나왔는데 뭐 학교 동창들이 썼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책이다. 그리고 가급적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책을 본인들이 다 썼다. 그리고 불과 2시간 반 동안 만난 이야기, 4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 2시간 반 동안 만난 이야기를 쭉 뭐 어떤 대담집처럼 썼다,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하다는 그런 반응을 좀 보인 그 내용을 아침에 제가 전해 들었죠. 그리고 이런 뭐 책기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측근에게 요즘 나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불편한 심정을 밝혔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연락 와서 뭐 자료 주겠다, 브리핑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다. 뭐 윤석열 본인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윤석열도 주변에 다 되고, 이 정치권 안에 있는 책사들이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줄 수 있어, 이렇게 막 접근하는 사람들도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막 쏟아지고 있죠. 유럽 대권 주자가 나타나면 항상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없는데도, 정치권에 대권판에 윤석열이 없는데도 윤석열의 마케팅이 일어나는 이유, 뭐 딱 한 가지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차기 미래의 권력, 다음 대통령감으로 떠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윤석열과 어떻게 줄을 한번 대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그것을 뭐 김종인이 이야기했듯이 파리들이 고이는데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 윤석열에게 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가려서 뭐 나중에 그 도움을 받아서 해서 대권을 잡으면은 그때는 또 이 사람들 농궁 행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참 앞으로 숙제입니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죠. 대통령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어쨌든 윤석열 없는 윤석열 마케팅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지율이 치솟아서 대세론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파죽지세입니다. 지지율. 오늘 YTN 리얼미터가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선 지지율 조사, 뭐 오차범위에서 한참 벗어났습니다. 윤석열 37.2, 이재명 21.0, 이낙연 11.0, 무려 16% 포인트 이상을 이기고 있죠. 자, 양자 대결, 가상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딱 붙이니 윤석열 51.1, 이재명 32.3, 뭐 게임도 잘 안 되는 이런 정도죠. 이 대선판에서 양자 대결을 했는데 50대 30 나오는 것은 이미 선거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죠. 거의 뭐 5대4, 뭐 5.5대 4.5, 6대 4, 이렇게 막 나왔는데 5대3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과 이낙연을 붙이니 이것도 비슷합니다. 윤석열 51.6, 이낙연 30.1. 자, 이렇게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이겼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죠. 뭐냐 하면, 자,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회사 PNR 리스트에 의뢰를 해서 한 조사인데, 여기서도 선호도 순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 34.1, 이재명 27.6, 이낙연 11.9. 이것은 제가 앞서 리얼미터와 비슷하죠. 그런데 이 머니투데이 조사에서는 흥미로운 것을 하나 조사를 했습니다. 뭐냐? 양자 대결 구도를 하는데 윤석열을 빼고 윤석열이 사라졌다, 윤석열이 범약한 후보에서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지율 순위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다음이 홍준표가 5.1입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가 4.8인데, 자, 그러면은 윤석열 없다. 그러면은 이재명, 이낙연은 여권 후보다. 그럼 범야권 후보 중에서 윤석열 없는 상태에서 1위는 홍준표죠. 5.1% 받았습니다. 안철수보다 약간 높습니다. 안철수 4.8. 그래서
홍준표, 범야권 2위 홍준표와 범여권 1위 이재명을 가상 맞대결을 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홍준표 35.3, 이재명 51.7.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이재명은 51.1대 32.3이었는데 거꾸로 홍준표, 이재명이 51.7, 홍준표가 35.3. 윤석열 있을 때와 정반대로 나오죠. 자, 이렇게 되니 뭐 윤석열 대세론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아직 대선까지 뭐 11개월 정도 남아서 어떻게 상황은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이 호남에서도 지금 범야권 투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여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호남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26.7, 이재명 24.5, 이낙연 호남이 본토인데 호남이 11.5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조사는 전체 표본 중에서 호남만 딱 떼서 그것만 분석을 하니 표본이 한 80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추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조사도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리얼미터나 갤럽이 뭐 윤석열의 지지율을 조사했을 때 얼마가 나왔는데 그거를 각 시도별로 떼면은 한 1000명 전체 1000명 중에서 시도별로 떼면은 한 100명 안 되는 것도 있죠. 그것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의 지지율은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추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자, 그래서 호남까지 윤석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저도 오늘 그 대형 서점을 가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 권의 책, 뭐 윤석열의 진심 이것과 또 부산 윤석열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윤석열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념이죠. 대선 때마다 유력 주자와 관련된 책이 수십 권씩 쏟아집니다. 자, 그것은 양념인데 그보다 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현상은 정치권 주변에서 윤석열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는 점이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김종인 윤석열의 킹메이커 하겠다고 했다가 뭐 한 만나보자고 한번 만나본다 했는데 윤석열이 반응이 없어서 외면하고 있어서 좀 머쓱한 그런 분위기고, 금태섭은 또 윤석열을 맞이하는 용도를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김종인을 끼고 하겠다고 했는데 김종인이 제3지대가 어디서 또 뭐가 털어졌는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주춤하지만은 어쨌든 여기서도 계속 김종인, 금태섭도 윤석열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원내대표 경선이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돌입됐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정치부장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이쪽, 그러니까 제도 정치권 안에서도 지금 윤석열이 하드입니다. 윤석열이란 이름이 없으면은 뭐 어떤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죠. 자, 지도부 경선에서 윤석열 마케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경선에서. 홍문표 의원,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인물이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자강 후 윤석열 영입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자강 후 윤석열 영입. 먼저 국민의힘 힘을 키운 후에 윤석열을 영입한다. 안철수와 합당을 통해서 야권을 일단 재편을 하고 수권 정당 모습을 갖춰놓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해놓으면 윤석열도 입당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윤석열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권성동 후보, 강릉이 지역구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외가가 강릉입니다. 그래서 강릉에 놀러 갔을 때 마침 그 권성동 의원 집과 옆집이어서 외가가 같이 어릴 시절 놀았다. 나이를 보니까 동년배입니다. 자, 그런 그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후보도 윤석열 마케팅을 했죠. 오늘 나와 윤석열은 개인적인 친분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이 우리 당의 플랫폼에 들어오는 게 대선 도전에 한 발 다가가는 것이다. 우리 당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대 민주정치에서 정당 없는 정치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독불장군인데 독불장군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또 특히 권성동 내가 원내대표가 돼서 당의 지도부의 일원이 된다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윤석열과 접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여기서는 오히려 또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을 꺼냈습니다. 윤석열 때리기를 하는 것이죠. 김용호 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민주당 김용호 의원이 윤석열은 퇴임하기 전까지
라임 사건의 김봉현이라고 있었죠. 그 검찰 접대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받아서 맞장구를 쳤죠. 검찰이 제19감사기 수사를 했다. 자, 결국 이렇게 윤석열이 워낙 뜨니까 윤석열 때리기가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동안은 윤석열을 때리면 때릴수록 몸짓이 커진다 이렇게 해서 자제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어차피 지금은 몸짓이 다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 막 때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도 정치권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제도 정치권 밖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전직 의원이 중심이 돼서 윤공정 포럼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한번 소개 들었죠. 근데 그거는 포럼인데 윤사모라는 모임이 있죠. 윤사모, 윤석열 전 총장과는 별개 아무런 연락도 없다. 서로 교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사모라는 모임이 회원수가 2만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당을 지금 만들고 있죠. 이 정당 이름이 다 함께 자유당입니다. 다 함께 자유당 창당을 추진하는데 얼마 전에 지난달 3월 27일에 인천에서 중앙당 창당 발긴 대회를 열었죠. 그런데 중앙당 창당 발긴 대회를 열면은 각 시도당을 만들어야지 중앙당 창당 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대전시당 창당식을 했습니다. 전국 시도당 16개를 만들 텐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대전시당 창당식을 오늘 했는데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막 들었는데 거기 보면 나와라 대통령 윤석열 이런 말도 있고 나라를 구해줘 이런 손팻말도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24일은 부산시당,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전북 해서 5월 말까지 16개 시도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포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에 진입할 텐데 어떤 모양으로 이들과 또 정리를 할지 그것도 관심사죠. 자, 그래서 결국 대권 길목에 윤석열은 없는데 도처에서 윤석열 마케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리를 하는 노골적으로 파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윤석열 때리게 하는 쪽도 있고 민주당 쪽에서 흠집내게 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이 대권 가도에 들었으면 모두가 본인이 감당하고 본인이 정리해야 될 문제죠. 자, 그런데 정치권에 진입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텐데 언제 어떻게 또 정치권에 진입하느냐 다시 첫부터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갑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지금 그 전에 4월 7일 재보선 과정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액션은 없었죠. 그냥 사전투표 가서 침묵으로 투표 동료를 하고 이런 모습은 보였지만은 또 그 도중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냈지만은 직접 마이크 앞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치를 하려면 직접 마이크 앞에 서야 되겠죠. 가장 유력한 건 5월 중순입니다. 5월 중순. 왜 그러냐면 재보선 때 여러 곳에서 윤석열이 조기 등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때 윤석열 쪽에서 나온 공식 이야기는 3월, 4월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5월로 넘어갈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가장 최근에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여당, 야당 모두 선거 끝나고 나서 질서를 재편하는 시기 아니냐 좀 끝나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취지의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원내대표 경선 끝내고 전당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5월 초에. 그리고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경선이 곧 하고 또 전당대회도 5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5월 중순까지 여야의 체제가 정비가 되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 합류 통합 문제도 그때쯤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됩니다. 또 제3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금태섭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김종인 이 팀들도 이 세력도 그때쯤 되면 본인들이 자리를 찾아가겠죠. 그렇게 됐을 때 딱 정비가 됐을 때 윤석열이 선택을 해서 등장하는 그런 현상이 그런 상황이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의 5월 등판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송문권의 혼술이었습니다.